여기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여기구나. 여기 계시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네요. 예, 식사하셨어요? 식사는 했죠. 아니, 근데 육지까지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어쩐 일입니까? 뭐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뭐 이건 줄 알았죠. 뭐 이것도 좋은데. 안 그래도 이게 스토리를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이니까 제가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뭐야 여기 오이 썩마스터. 이게 뭐야? 여기 좀 어서 많이 본 데인데 장소를 여기로 잡아가지고 나 여기서 예전에 방송 녹화한 적 있어. 뭐였어 그때?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오늘 사실 너 여기 불러준 게 내가 무슨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 아마 네가 들으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역사 전화를 진행하는 너로서는 사실 외면할 수가 없을 거야. 나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읽어봐. 뭐지 이게? 시련으로 연단된 칼만이 시련으로 연단된 칼만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위대한 의지에 회기토록 하리로다. 약간 느낌상으로는 고대로 넘어가는 느낌의 말인데. 창신세기. 그렇죠. 창신세기 구절이네요. 예.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네.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분명의 사도. 사도, 어떤 중심의 신이라든가 절대자가 있으면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지. 여기에서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파가 갈라지지. 지금은 이제 인류에 있어서는 종교의 분파 같은 느낌이랄까? 너 잘 불렀네? 잘 불렀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맞아. 틀리지 않아.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했던 두 주인공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주인공을 얘기해 줄게. 박칼이야, 박칼. 우는 눈의 실더. 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박칼? 나머지 사도들한테 정치를 한 거야. 니들은 너의 장난을 놀라고 있는. 생존. 그 너머에 연단된 칼날. 사도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차도살인지게. 폭정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 나 지금 뒷골에 소름 올라왔다. 이제 진짜 역사 공부를 시켜주지. 이 사도는 출생지가 남달라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화산이 막 터지는 그런 지역 있지. 그렇잖아? 그런 지역인데 하늘에 막 용이 막 날아다녀. 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생존한 정도가 아니라 그 행성을 지배했어. 압제하고 힘으로 눌러버린 폭군이었죠. 아마 이 별명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폭룡아. 폭과 용과 왕이 같이 붙었어. 얼마나 세. 폭만 있어도 세. 용만 있어도 세. 왕만 있어도 센데 폭용 왕이야. 바로 이분. 박칼이야, 박칼. 폭룡왕 박칼. 자신의 행성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존재였어요. 폭룡왕 박칼. 그런데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한 명. 두 번째 사도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폭룡왕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친구야. 머리가 아주 굉장한 분이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백그라운드가 잘 안 알려져 있어. 그래? 겨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딱 하나 정도야. 테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근데 지금은 없어진 지역이거든. 그 지역이 고향이다 정도만 알려진 그런 사도가 이 두 번째 주인공이야. 아주 맥주를 잘 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지능 캐릭터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우는 눈의 실더. 마계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우는 눈의 실더가 바로 그 두 번째 사도입니다. 이분 모르면 마계 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박칼은 뭐 그냥 누구든 들어와. 난 언제든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하고 다 기다리고 있고. 야, 두 번째 사도는 확실히 뭔가 베일에 가면서 얼굴도 이렇게 슬쩍 가렸네. 맞아. 그러니까 네가 일러만 보고 되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정면에서 모든 걸 대체할 자신감이 있는 박칼. 그리고 뭔가 약간 아직까지는 덜 알려져 있는 힐더. 아라드사 이전에 이 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박칼은 자기가 있는 행성에서 절대자로 군림하면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박칼 앞에 이 힐더가 나타난 거죠.
실더가 바칼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함께 마계로 가자. 당신이 흥미를 가질 만한 강자들이 있다. 아니, 근데 이 앞에서 내가 마게 이러면 쫄려 보이면 안 되잖아. 나하고 비슷하니까 느낌이 폭룡왕이 내 느낌이거든. 응? 이제 의아해하는 표정 짓지 마, 짜증나니까. 이분이 너처럼 살찌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 야, 가.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겠어? 가지. 가지. 그렇지. 당연히 갔어. 딱 갔는데 진짜 힘센 사도들이 굉장히 많았어. 신났지 처음에는. 하지만 바칼에게도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기는 했었죠. 보는 순간부터 감히 덤빌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바로 카인입니다. 카인. 아, 이름부터가 불안하다. 내가 이 형 만났을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살짝 바칼하게 들어온 거야. 어느 날 한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건축물. 아마 이 사도의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축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도. 건설자 루크. 건설자 루크는 그냥 말없이 건물을 쌓는 그런 사도거든요. 루크가 건설자라는 이명 대신에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이명이 있었습니다. 아, 기억이 날듯말듯한데. 바로 예언자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크는 자신이 세운 건축물에 예언을 새기게 되는데 바칼이 이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언이 느낌이 좀 묘한 거야. 뭐냐면 바칼을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죽음.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인간형인 사람이 세상을 굽어보는 느낌이 그 건물에 써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 소름 돋는데요. 기분이 어땠겠어? 이들로 인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위기감이 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위기감과 더불어서 묘한 느낌 들었을 거야. 나를 마귀에서 관 힐더가 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 네가 여기 나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뭔가가 있구나. 힐더의 목적에 대해서 뭔가가 좀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바칼은 이 실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실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게 된 거죠. 바로 사도들을 모두 죽이고 테라를 되살리려고 한 거였죠.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창신세기 예언에서는 그게 나와 있으니까요. 처음 내가 확인했던 거. 힐더는 이 창신세계를 이미 알고 있었어. 막의 깊숙한 곳에서 이 창신세기 예언을 미리 발견을 했었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을 마계로 불러들이게 된 거고요. 바칼이 그걸 딱 보더니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 가만히 있다가 내가 희생하게 생겼는데, 희생당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하게 될 거야? 네가 바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쳐야지 이런 생각인 거지. 그래서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키워드로 얘기해 줄게 용의 전쟁이야. 용의 전쟁. 용의 전쟁. 예. 듣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1차 마게대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용의 전쟁은 바칼이 이끄는 그 피조물들과 마계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싸움을 한 그런 전쟁으로 남아있어요. 힐더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굉장히 비상한 분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한테 정치를 한 거야. 다른 사도들을. 그 문제는 그 사도 중에서 카인이 있었어. 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바칼 졌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1대1로 해도 카인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사도들이 규합돼 있으면.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바칼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한 카인 같은 존재가 있는 그 사도들을 싸우려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데. 바칼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는 사도를 사도끼리 죽일 수 없다. 해칠 수 없다라는 구절이었어요. 예언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도 정말로 나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니까. 근데 바칼은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용의 전쟁 말미에 사도들한테 둘러싸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카인에게 돌진하는 거였어요. 그냥 한번 가볼까? 창신세계가 진짜라면 내가 진짜 죽지 않을 부딪혀도 거야. 안 죽겠네. 그래서 직접 바로 달려들었어. 갑자기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마지막 일격을 치지 못한 거야.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박하는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됐고 그 전쟁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 지긴 했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창신 세계에 확실한 믿음이 생긴 상황이네. 그러면 와 이거 재밌다. 그러면 실현으로 연단된 칼만이 우리의 심장을 읽으면 실현으로 연단된 칼은 사도를 죽여? 이 내용은 잠시 후 얘기할 거야. 너 지금 미안합니다. 스포일러야. 절름발이가 나중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중에 얘기할 거야. 바칼에게 있어서 용의 전쟁을 일으킨 거는 생존이었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또 하나의 노리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번째 키워드인 청계. 1000개. 마계에서 1000개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한 세상을 집어삼킨 바칼이야. 1000개에서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지역에선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 바칼이. 1000개는 카인이 없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폭정을 해. 완전히 찍어 누르고. 굉장히 많은 천계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돼. 갑자기 그러면 1000개인들은 이게 무슨 봉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봉변이죠. 근데 바칼이 청계를 점령하면서 했던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마법을 사용 금지시켰던 거죠. 마법 금지령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마법을 못 쓰니까? 아니에요. 실더는 마법의 시초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마법에 능숙한 인물이에요. 언제든지 청계에 잠입할 수 있었겠죠. 자신을 예언대로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거 말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실더한테 복수하려면 마법으로는 안 된다. 마법 면역이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마법으로 이 힐더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예 마법을 금지시켰어.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스토리들하고 완전 다르다. 그렇지, 그렇지. 재밌다. 근데 이 폭정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어. 뭐 있을 것 같아? 폭정에 이유가 있다고? 되게 애매한 말이지. 힐더가 1000개 사람 아니야? 그냥 막 던지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영 이상하진 않아. 영 이상하지 않으면 좀 이따 또 얘기해줄게. 네가 좀 예리한 게 중간중간에 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유를 알려면 힐더 얘기를 해야 돼. 힐더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 힐더의 목적은 사도를 죽이고 테라를 다시 만든다. 그렇지. 사도를 희생시켜야 되잖아, 그중에서. 사도를 희생시키려면 사도는 사도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 사도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실더의 입장에서. 차도살인지게.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창신세기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오직 실현으로 연단된 칼만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위대한 의지에 회기토록 칼이로다. 그 연단된 칼날, 그게 아라드의 모험가인 거야, 우리. 그럼 실현은 뭐겠어, 실현? 실현? 훈련이겠지. 그치? 그럼 던파에서 깨고 있던 그 미션들이 우리가 연단된 칼이 되기 위한 과정이야? 그렇죠. 그래서 힐더가 지금 다른 사도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야. 전이를 시킨 거야. 이게 그래서 힐더가 이런 일러스트 때는 뭔가 흑막 같은 느낌들이 있었던 거야. 바칼은 사도들이 막 푹푹 찌르고 있을 때 막 이 뭐지 니들 힐더의 장난을 놀라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네. 너 연기하지 않았었니? 했지. 러브라인도 있었어. 키스씬. 그러니까 힐더가 그럼 아라드의 모험가를 선택한 건 이해했잖아. 그럼 바칼은 왜 폭정을 했겠어? 1000개의 시련을 준 거야. 힐더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힐더에게 대항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을 주기 위해서 폭정을 통해서 1000개인들에게 시련을 준 거야. 그리고 이 실현으로 연단된 칼날들이 자신을 넘어서 예언을 부수고 그 뒤에 있는 실더까지 꿰뚫기를 바랬던 거예요. 실현으로 연단된 칼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마법을 사용하면 안 됐었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힘으로 자기를 이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계인들은 답을 찾아냈죠. 그 뭐죠? 바로 기계입니다. 마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과학으로 해결한다. 마법이 금지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청계의 폭정의 역사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바칼이 청계인들한테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까 아라드에 갑자기 어느 순간 새 용을 내려보냈거든. 이름을 너도 충분히 좀 들어봤을 거야. 뭐 냉용 뭐 그렇지. 광용 히스마, 광용 히스마, 사룡 스피라치. 마지막으로
냉룡 스카사. 제가 아라드사를 좀 전공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피해가 한둘이 아닙니다. 뭐. 먼저 광룡 히스마는 네. 타도 오즈마와 연관이 있죠. 아, 그렇죠. 제국을 초토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오즈마와 카잔에 의해서 토벌됐죠. 예, 또 사룡 스피라찌는 흑요종의 땅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흑요종들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봉인을 당해요. 냉룡 스카사는 최근에도 저희 아라드를 모험하면서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반투족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알고 보니까 스카사가. 아마 스카사가 뭐 자다깨다 해가지고 뭐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는데 아라드 전체의 커다란 역사를 바꾼 그런 사건들이 되었던 거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재난급이라서. 이 셋을 내려보내면서 이제 아라드의 모험가들에게 좀 더 강한 시련을 내려주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두 번 틀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 번만 틀었을 때는 힐더가 그들에게 시련을 내린 이유는 연단된 칼이 되게 해서 사도를 죽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바칼은 얘네가 더 날카로워지면 안 되는데 왜 지까지 거기다가 연마석을 내려보내? 힐더의 계획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방향을 틀어주는 거야. 힐더가 내려준 시련은 힐더의 계산된 시련이잖아. 그러면 그 칼날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에서 강해질 거 아니야. 좀 더 강한 시련을 내주면 힐더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지겠지. 그런 식으로 시련을 또 다르게 내려준 거야. 너의 계획을 틀어놓으면 뭔가 변수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 레벨업이라고 하죠. 점점 레벨업을 해서 네네. 자신이 있는 그 레벨까지 도달을 하기를 바랬던 거고 그 너머에 있는 쉴더 그리고 더 넘어서는 카인까지도 꿰뚫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천계에서는 이제 바칼의 폭정에 시달렸잖아. 그럼 천계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 아니야. 바칼을 상대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 이터널 플레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에 정말 오랫동안 계속 등장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조직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 7인의 마이스터야.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가 또 나온다고.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게이볼그 프로젝트야. 리볼크 프로젝트. 에이볼그 프로젝트. 게이블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이테크놀로지 과학으로 바칼을 쓰러뜨리기 위한 거대 로봇을 만들자. 그 거대 로봇이 게이볼그고 그 게이볼그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게이볼그 프로젝트인 거지. 이 게이볼그가 그대로 완성이 됐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칼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 바칼의 폭정 그 시련 때문에 천계인들의 기술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 7인의 마이스터 중에 한 명이 테네브라는 분이 있어. 테네브. 근데 이 테네브가 게이볼그 프로젝트를 와해시켜. 뭐야? 근데 이게 약간 바칼이 좀 연관이 있어. 바칼? 바칼이 아꼈어? 테네브를. 테네브에게 뭔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전해주거든. 그리고 좀 거래를 했거든. 아니, 마치 이거는 회사 대표가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통수를 쳤다는 건데.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바칼은 이 게이볼그 프로젝트에 아주 불순한 존재가 하나 섞여 들어와 있다는 거를 깨닫고 테네브를 찾아와요. 이 7인의 마이스터 중에는 엘디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어요. 게이볼그를 만드는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고 다른 6명의 천재들조차 따라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과학자였죠. 그러면 재밌는 거 한번 할까요? 혹시 엘디르 스펠링 아세요? 팀장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영어를 아무리 모르기소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 정말? 아, 진짜? 예. 아, 그럼요. 네. 아, 그럼 한번 맞춰보시죠. 그걸 여기서 맞춰. 아, 준비해왔어요. 영어는 아니잖아 우리가 또. 알파벳은 알지. L D LD? LD. 엘디르. 엘디르. 흘러가는 발음이지. 엘디르. 이 이름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담겨 있어. 에노그램이라고 하냐? 에노그램. 에너그램.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잖아. 무슨 보물 찾을 때 많이 나오는 거. 글자 위치만 딱 바꾸면 뭔가 진실이 나오는 거. 여기에 그런 게 있어.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자. 와, 깜짝 놀라. LG 디스플레이 LED. 이게 숨겨진 뒷광고였다. 아니. 아 이거 방탈출인데 거의?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 잠깐만.
딜러 H. 너 요즘 만지니? 뭐가 있니 저거는? 어! 뭐? 잘 잡았어. H가 앞으로 와. 그리고 얘만 살짝 밀어. 나 지금 뒷골에 소름 올라왔다. 에디르의 진짜 정체는 엘디르가 힐더? 힐더였어, 힐더. 실더는 뛰어난 마법사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인의 마이스터 사이에 숨어 들어와서 바칼을 해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근데 바칼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네브를 찾아간 거죠. 바칼이 테네브한테 얘기를 한 거는 너희의 힘으로 나를 쓰러뜨려야 된다. 나는 이미 너희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 알았고 언제든지 너희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게이볼거 나오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래서 와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천계를 살리기 위해서 와이를 시킨 거네. 대신에 바칼한테 이런 아까 딜을 냈어. 뭔가 딜을 냈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 게이볼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난 지식이 축적됐잖아.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천계인에게도 굉장히 큰 손해고 결과적으로 어떤 힘이 완전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식을 후대에 남길 시린의 마이터 중에서 몇 명은 죽이지 말아달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야. 거기에 딜을 오케이를 하니까 게일볼그 프로젝트를 테네브가 본인의 손으로 끝장을 내고 본인도 본인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 좀 이상한데요. 바칼이 왜 갑자기 그렇게 찾아가서.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바칼이 가장 증오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이 힐더의 예언 때문이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더를 가장 증오했고 또 바칼의 목적이 이 실더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더가 개입해서 이 예언처럼 자기를 죽이게 한다라고 하면은 바칼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여기 게이볼그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은 몇몇은 천계인들에게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해주면서. 그렇지. 테네브의 희생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계인이 그 자체적으로 힘을 키우게 됐고 그 기술로 인해서 발생된 게 기계혁명이야. 영국에선 산업혁명, 천계에선 기계혁명 그렇지. 그게 생기게 된 거야. 그럼 그때 게이볼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앞에 쳐놓고 Long time ago 이러겠지. 그렇지. 걔네가 영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재밌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그 기계혁명 때문에 바칼이 쓰러졌거든. 오! 그냥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 뻥! 한 방을 딱 치면서 가면서 천개가 네 개로 쪼개지거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빵 쳤더니 천개가 네 개로 쪼개졌다고? 네 개로 쪼개져. 그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뭔가 좀 느낌 이상하잖아.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마지막 가면서 한 방 친 게 천개를 네 조각으로 낼 정도면 아무리 기계가 발전했다고 해도 바칼을 죽이는 게 가능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이야, 그러니까. 시작이야 이제? 진짜 역사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프롤로그. 프롤로그. 이제 네 번째 키워드가 나와. 바로 왜곡된 역사야. 바칼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현재겠죠. 지금 아라드. 네. 이 지금 아라드의 마계에서는 통칭적으로 마게데덴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언은 빗나가지 않는다. 카시파의 수장 사르포자에 의해서 어비스 폭주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차원의 폭풍이 일어나게 되죠. 이 차원의 폭풍은 이 차원 곳곳에 왜곡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로코의 부활이었어요. 이 사도 시로코는 실더를 증오하는 사도이면서 실더의 기억을 읽어서 예언과 계획을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시로코가 부활하자 우리 시련으로 연단된 칼날이라고 불리는 모험가들에 의해서 쓰러졌고 실더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자기의 남은 사념을 모두 불태워 차원의 폭풍으로 갑니다. 죽어서라도 내년의 계획을 사념이 과거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야. 과거로 가? 다시 과거로 흘러가게 됐어. 그리고 지금 힐더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시간대엔 사망하고 없는 과거의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스포일러. 그럼 과거가 바뀌잖아. 이거 멀티 유니버스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지금 네가 방금 전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의 역사가 바뀌면 현재 어떻게 돼? 당연히 바뀌지. 그러니까. 그 갈래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아라드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또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잖아. 지금 그래서 기존의 역사가 완전 틀어질 위기에 생기니까 우리 모험가들이 바하이트라는 차원 항해선을 타고 시로코의 사냥을 쫓아서 과거로 가게 된 거야. 이 사념을 못 버티게 하기 위해. 그렇지. 이거를 그 역사가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왜곡된 차원을 좀 지나서 700년 전의 천계. 앞서 이야기했던 7인의 마이스터가 게일볼그를 만들었던 그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 시대로 가자마자 가장 먼저 테네브를 만나게 돼요. 배신자 테네브. 그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바칼에게 그 제안을 받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게일볼그 프로젝트를 망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 테네브 앞에서 이제 얘기를 대놓고 했어.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왜곡된 차원 없애고 원래 역사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테네브를 도와서 원래대로 이 게일볼그 프로젝트를 와해시키는 데 도움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뭐요? 미래에서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하나 더 왔어. 항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젤 로건. 지젤? 왠지 모델 같은 느낌 들고 그러네. 굉장히 마들 같지. 근데 이 지젤이 우리 분들이 왔던 그 시점보다 훨씬 더 좀 전에 왔어. 전에 와서 이미 마이스터의 일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 게일볼그에다가 자기만 조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딱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게일볼그 자체가 이제 지젤에게 완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지젤은 게일볼그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만들려고 지금 한 거네? 게일볼그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칼이 엘디르의 영향력이 있는 게이볼그에 죽는다? 그거보다 더 큰 얘기예요. 지젤이 게이볼그를 완성하면 원래의 역사가 바뀝니다. 타임 패러독스. 그렇죠. 그런데 뭐 다행히 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서 모험가들이 막 싸우고 전투하면서 결국 이 게이볼그가 파괴됐고 7인의 마이스터 중에 한 명 이 쿠리오가 자신의 그 후손 미셸 쿠리오에게 미래 천계를 위한 그 게이볼그 코드를 이렇게 전달을 딱 해주는 거야.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 게이볼그가 이 미완성인 상태로 해서 쿠리오의 힘에 의해서 차원에 좀 봉인이 됐고 7인의 마이스터들은 역사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곡됐던 역사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역사대로 게이볼그 프로젝트를 파괴시키면서 그렇지. 다시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생겼어. 그러니까 시로코 사념이 바칼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때 일어난 역사로 간 거야. 기계혁명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바칼을 죽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로운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거야. 200년 뒤에 천계. 그렇죠. 이미 왜곡이 굉장히 돼 있었던 거야. 역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없어야 될 게 있었어. 이 시대엔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야? 그렇지. 여기야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세 분이 다시 한번 등장해. 용? 셋이 바칼의 성에 있는 거야. 왜 알아도 있어야 되잖아. 왜곡된 역사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셋이 거기 안 간 거야. 아라데 안 가고 지금 바칼의 성에 있게 된 거야. 호위무사처럼. 여기서 우리들은 수많은 용독들하고도 싸우고 천계인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해방을 돕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바칼이 있는 바칼의 궁 앞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칼을 만나게 되죠. 드디어. 바칼은 이런 말을 해요. 예언대로 내가 죽는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게 너희일까? 라는 바칼다운 말을 하죠. 내가 미래에서 온 건 맞지만
연단된 칼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순순히 죽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나조차 못 넘으면 어떻게 실더와 카인을 이길 수 있냐라는 좀 그런 마음이었죠. 네. 저도 제가 아직 덜 연단됐는지 아직도 그 예언대로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명성치부터 좀 올리시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박하는 아까 전에 내가 성향을 얘기했잖아. 니네 힘으로, 니네 온전의 힘으로 나에게 부딪혀서 날 잡을 수 있으면 오케이야. 그렇지. 이게 그 박하의 성향이었어. 그래야지만 내가 쓰러져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저 힐더 저놈에게 놀아나지 않게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미래에서 온 그 모험가들의 힘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나머지 그 천개인들의 일행들을 다 밀어내고 자신하고 이제 싸움을 이제 유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현으로 연단된 칼날인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싸우면서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러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 뭔가 가진. 약간 박하는 멋있는 면이 있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오늘도 이제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말을 계속 건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힐더, 그리고 막 사도에 대한 그런 진실, 그리고 창신세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진짜 역사 공부를 시켜주지. 진짜 역사. 진짜 역사. 좀 이야기들이 이제 반전되는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게 돼. 반전되는 내용. 음. 너희들이 온 게 역사가 뒤틀린 거야.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 창신세기를 바라보고 두 사도가 좀 다르게 해석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힐더는 이렇게 했어. 테라의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럼 박하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 것 같아? 저거대로 하면은 내가 힐더 손에 놀아나고 죽으니까 그거를 꼬겠다라고 이해한 거 아니었어?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가 또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창신세기? 창신세기 예언서가 정말로 예언이라면 실더는 왜 계획을 세웠을까? 모순되지 않는가? 소름 돋는데요. 왜냐면은 그러네요. 인공적이네요, 되게. 박하는 이제 이런 어떻게 원초적인 물음을 제시를 한 거지. 그래, 연단된 칼날이 겨녀야 될 상대가 누구냐? 전체적으로 카오스의 지금 세계로 들어가는데? 너네들이 의심을 하고 니네들이 잡아야 될 게 단순히 지금 눈앞에 닥친 사도이기만 할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런 약간 의문을 좀 던지고 박하리 진짜 용족의 모습을 좀 변하게 됐어. 진정한 게이볼그와의 전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야. 게이볼드! 굉장히 이렇게 치열했던 전투가 펼쳐졌어. 그리고 이제 박하리 굉장히 만족했어. 천개인의 힘 그리고 이 모험가들의 힘에 대해서. 그래서 만족하면서 사도는 잡혔고 박하는 잡혔고 미래에 대해서 박하리 선물을 줘. 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키워드가 나옵니다. 마지막 키도 뭐죠? 바로 박칼의 유산이죠. 박하의 유산이 여기서 남겨지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거 안 해? 응? 천개를 네 조각으로 내야지. 지금 사냥을 쫓아 돌아온 거니까 그쵸. 과거대로 하면 꽝! 해서 네 조각으로 내야 되잖아. 결국 네 조각이 되긴 됐어. 네 조각이 되긴 됐어. 근데 박하리 그 네 조각이 되기 전에 자신의 의지를 담은 힘을 남겨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안개를 넘어 그것들을 취하라. 박칼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실더와 카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꿰뚫어 주기를 바랬던 거죠. 복수의 씨앗을 남겼구나. 박하리가 지금 그 용원의 힘을 9개로 나눴고 그게 봉인된 채 어딘가에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남은 거지. 근데 그 안개 너머가 어딘지가 요거는 좀 얘기가 좀 애매해. 아주 의견이 분분해. 지젤이 도망칠 때 안개 때문에 못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지역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박칼도 넘어가지 못했던 뭐 이런 지역도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안개라는 단어가 약간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 건가라고 이제 토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지. 아, 이게 개념적인 건지 실제 지형적인 건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거야. 불투명한 미래를 안개로 표현한 거지. 아니면 진짜 그 안개 그 자체를 얘기한 거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얻으면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꽝 치면은 세계가 넷으로 나눠지는 힘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 박칼의 유산은 이미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이 과거로 오기 위해서 탔던 차원항해선 바하이트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하나는
천계의 황실의 보물로 간직되어 있던 유산을 에르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 에르제가 갖고 있는 건 아직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거를 알려드리면 재미없겠죠. 아 그래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아 여기서 이렇게 이걸 빠져나가시네. 아 참. 이렇게 돼서 천계가 해방이 됐잖아. 이 천계가 해방된 것도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또 준비를 해봤어. 천계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두 번 다시 박칼과 같은 이에게 천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준비할 것입니다. 불꽃이 되어 오늘을 기다렸던 모두의 영혼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 천계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숨겨진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네요. 저는 배신자로만 알고 있던 테네브가 또 여기서 이렇게 대반전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진짜 천계의 영웅은 테네브였다. 그렇죠. 그것도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천계 전체를 구한 영웅인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거를 그래도 밝힐 수 없다는 거. 현재의 역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뭐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이 천계 나라 이름이 지벤 황국이에요. 예, 지벤 왕국. 이 지벤의 뜻이 7이라는 의미입니다. 7. 7인의 마이스터를 기리기 위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위안을 삼고 가는 걸로. 네.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이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천계인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 그리고 우리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으로 뭐 폭정, 그리고 뭐 3마리 용, 뭐 이런 용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게 과연 옳은가? 어떻게 보면 박칼은 그 전범 아닙니까? 아니, 누가 강해지고 싶었다고 왜 그거를 강요해? 아르딘들 뭐 한 100명 뽑고 천계인들 한 100명 뽑고 능력 있는 애들 뽑아서 토너먼트 해가지고 제일 강한 애들 키워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 굳이 다 때려 부시고 죽여가지고 그중에서 분노를 느껴서 살아남는 자들을 뭐하러 만들어. 그게 폭룡왕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본인이 강해진 방법이 그러니까 화산지대에서 수많은 용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았던 그 태생이 우리 세계에선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성장해야지 강해질 수밖에 강해진다. 다른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폭룡왕은.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을 열사라고 해야 될지 참 투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어찌됐든 당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칼에 대해서는 뭐 구원자라든지 해방자라든지 아니면 멸망을 막으려고 희생한 자라든지 이런 수식어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실제로 그의 행동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반대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마지막에 약간 유산 남기면서 가는 게 그래 이제 이거면 됐어 라고 가는 모습이 여지껏은 굉장히 쓰레기 같았는데 마지막엔 약간 멋있었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좀 괜찮잖아. 느낌 자체가 이 형이 좀 난 괜찮은 형 같거든.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거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는 내용이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 런던 파이터가 한 10년이나 20년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계속 꼴 보기 싫은 성승호를 봐야 되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들어.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힐더 같은 놈. 나 카인으로 나왔었어. 앞으로의 어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계신 예언자분이 또 이렇게 앞에 계시네요. 조금의 힌트라도 드리면 모든 걸 추측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쉽네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던전 앤 파이터를 통해서 알아봐야겠는걸? 하하 그래야겠는걸. 자주 좀 불러줘.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재밌는 거를. 난 몰랐어.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자주 불러주세요. 어디 보고 있겠냐? 우리 둘만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다음에 그러면 또 기회 되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